김윤호 교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만나게 된 점이 매우 아쉽지만 이 사태가 좀 안정되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더 재밌게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하게 되는 과목은 광고 심리학이라는 과목이고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게 되는 내용은 이 광고 심리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리고 광고 심리학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과목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접하고 있는 광고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론과 현실이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 연구나 실제 현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는 게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원래 이 수업의 강의 진행 방식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신의 연구들과 그리고 다양한 이론들을 설명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연구되어진 논문들을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조별 과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개별적 논문 사례 발표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 상황을 더 살펴보고 3월 말에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학습평가 방법입니다. 학습평가는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논문 발표, 레포트, 출석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진행되어지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되고요. 기말과 중간고사를 통해서 체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레포트는 아래 나와 있는 참고 문헌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처럼 여러분들이 작성하시고 15주 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석의 경우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맞춰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논문 발표의 경우는 제가 추후 더 고민을 해본 뒤에 더 자세하게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의 교재는 광고 심리학, 컨슈머 비헤이비어, 소비자 행동론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지식들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각각의 교재들을 모두 산다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이 주 교재에 대해서는 한 권 정도는 꼭 소장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도서관의 대여를 통해서 다양한 책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이번 학기에 진행될 강의의 내용입니다. 이번 주의 강의는 첫 주차 강의로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리고 광고 심리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다음 주 수업은 우리가 논문을 이해하고 논문의 이론, 그리고 논문의 결과를 서로가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는 논문을 읽을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표 논문을 읽기 위한 사전 학습으로서 발표 논문 초록리 방법 논문 중심으로 논문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논문들의 리스트와 함께 여러분들이 어떤 논문들을 발표하게 될 것인지 논문을 확정하는 그런 내용들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 교재를 통해서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챕터로 나오게 되는 지각이라고 하는 챕터는 우리가 소비자의 감각 체계를 통해서 들어오는 다양한 정보들이 어떻게 해석되어지는지까지 우리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4주차에는 러닝과 메모리라고 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학습하고 이 학습한 내용을 기억하는 관점에서 행동주의적 그리고 인지주의적 관점에서 소비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이것을 어떻게 광고에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의 내용이 분량상 4주와 5주 차에 연달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주차에는 동기와 가치라고 하는 챕터의 제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동기 그리고 관여도 혹은 가치관에 따라서 보여지는 광고 메시지 혹은 광고의 내용들이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광고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를 반영해서 실제 집행된 광고들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7주차에는 소비자에 대한 셀프와 퍼스널리티,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광고의 적용 사례들을 살펴보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들을 모두 배우게 되면 이제 중간고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중간고사 이후에는 태도와 설득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챕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9주와 10주차의 태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태도 모델, 태도 형성, 태도 변화까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11주에는 소비자들의 광고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위 문화들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특히 소비자들의 인구 통계학적인 요소다라고 살펴볼 수 있는 소득, 사회적 계층, 인종, 종교, 더 나아가서 연령들에 대한 내용들까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국 소비자들이 광고에 반응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실제 광고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주차에는 광고 전략과 표현이라고 하는 구성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고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특정 목표를 가지게 된다라는 관점인데요. 광고의 효과라고 하는 부분, 즉 광고의 목표가 무엇이었느냐에 따라서 효과를 우리가 달리 측정할 수 있고 효과의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과 효과의 위계라고 하는 이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광고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소구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13주차에는 매체별 특성과 광고 효과, 그리고 그 매체 집행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더 나아가서는 각 매체들마다 광고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매체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고전적인 광고 매체인 인쇄, 방송, 매체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모바일, 요즘에는 동영상 광고들까지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매체 특성별로 광고들을 집행할 것이냐, 그리고 광고 효과를 측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14주차에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광고 심리학이 실제 소비 행동 혹은 소비 환경에서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광고와 브랜드의 구축은 매우 관계가 높은데요. 브랜드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나 브랜드의 이미지는 특정 광고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광고와 브랜드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게 되고 결국 소비자들의 환경이 계속 바뀜으로 인해서 광고의 역할도 바뀌게 된다. 그리고 그런 광고의 역할들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주차에는 기말고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편에 나와 있는 논문 발표라고 하는 날은 제가 추후 이 상황을 지켜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논문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채워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진행할 수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광고란 무엇이냐 그리고 광고 심리학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내용들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여러분들이 피하고 싶어도 피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광고다라고 이야기를 흔히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느 곳이든 광고를 볼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인정을 하지 않던 간에 광고라는 것은 개인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수준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챕터에서는 우리가 광고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그런 광고의 개념은 무엇인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광고의 환경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런 광고에 있어서 심리학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중에 하나가 광고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양한 용어로서 혼재되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흔히 어르신들 분 중에서는 광고를 선전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홍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광고는 선전도 아니고 홍보도 아닙니다. 광고는 선전과 홍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개념과 다르게 활용되어지고 있고 독특한 정의로서 그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광고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어떤 의미로 받아지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기능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선 광고의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개념적 정의와 기능적 정의라고 하는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개념적 정의에서 살펴보자면 광고라고 하는 즉 어드버타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어원적인 정의로 따져보면 누구누구의 방향을 바꾸다, 누구누구의 주의를 기울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드버타이저라고 하는 이 내용은 공적인 고지를 사용해서 일반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있다 혹은 주의를 끄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하게 됩니다. 중앙에 보여지는 이 그림 이미지를 보시면 광고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 살펴볼 내용 중 하나는 우리는 광고다라고 하는 것을 어드버타이징 혹은 어드버타이즈먼트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을 혼재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어드버타이징과 어드버타이즈먼트는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드버타이징은 광고 행위 또는 광고 과정의 전체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드버타이즈먼트라고 하는 건 광고물 또는 광고 메시지를 지칭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드버타이즈먼트는 어드버타이징의 하위에 속하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우는 광고 심리학의 이 광고는 어드버타이징이 되겠다라는 것을 명시하시고 어드버타이징 사이컬러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의 기능적인 정의입니다. 이 기능적인 정의는 크게 두 가지 입장에서 서로 다른 정의가 되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마케팅적인 입장입니다. 마케팅적인 입장에서의 광고는 명시된 광고주에 의해서 아이디어, 상품 또는 서비스가 비대인적으로 제시되고 촉진되는 유료의 형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경영학에서 혹은 마케팅에서 굉장히 저명한 교수인 코틀러의 정의에 따르면 광고란 자기를 밝힌 광고주가 요금을 내고 사람이 아닌 다른 매체를 이용해서 어떤 상품을 제시하느냐 그리고 그 상품이 팔리도록 촉진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케팅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 광고는 이 네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첫 번째, 유료의 형태를 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개인적인 제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 대상은 아이디어, 상품 및 서비스라는 점입니다. 네 번째 요소로서는 명시된 광고주가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반면에 조금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입장에서 살펴보게 되면 광고라는 것은 팔 것을 가진 사람과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링크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는 정보와 설득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정의들을 요약해서 내자면 광고라는 것은 매스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통한 통제된 명시된 정보 및 설득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정의들에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 가지 요소가 또 필요한데요. 정보와 설득이 필요하고 통제적이다. 그리고 명시적이다. 마지막으로 매스 커뮤니케이션 미디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마케팅적인 정의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적인 정의는 사실상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분류가 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광고 정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공통적인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광고주가 명시되어야 한다. 두 번째, 비개인적 제시 및 촉진 행위가 있다. 세 번째, 설득 및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다. 네 번째, 아이디어와 상품 서비스 등을 제시한다. 마지막, 유료의 형태를 띈다라고 하는 공통적 요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광고에서 심리학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업에서는 심리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볼 건데요. 그 이유는 광고에 의한 여러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 행동을 기본의 분석 단위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 행동의 원리들이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심리학적 이론과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점 때문에 우리는 광고에서 심리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심리학적 이론과 지식을 크게 네 가지 분석 수준을 나누게 됩니다. 감각적인 수준, 인지적인 수준, 개인적인 수준, 사회적인 수준에서 분석을 할 것인데요.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광고라고 하는 건 각 네 가지 분석 수준에 따라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감각적 수준의 분석은 감각과 지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감각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즉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가 어떻게 지각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느냐, 그래서 최종적인 광고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는 내용들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인지적인 수준에서의 분석입니다. 이는 정보의 처리 과정, 기억, 개인이 지닌 욕구나 동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메시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개인의 욕구와 동기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분석입니다.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 지능, 성별, 연령 등의 개인차 변인들이 광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인 수준에서의 분석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할, 지위, 집단, 즉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동일한 광고가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수업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수준의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외에 다양한 광고 효과 역시도 이러한 관점을 따라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 방향과 광고 심리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들과 논문들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전 학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